그러면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음, 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 마지막 요 부분을 했죠.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그죠?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자,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그 시를 채집하는 관리, 여기 벌써 이게 펜, 시를 채집하는 관리죠. 이제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악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다 그랬죠. 이 악부, 이렇게 악부, 악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서, 자, 한나라 때 이 악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서, 이 악부에서 이제 그 시를 채집을 했습니다. 각 고을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렇게 해서 각 고을마다 이제 관리들을 보내 가지고 다니면서 경상도 사람 경상도에서 불려지던 노래, 시 이런 것을 이제 채집하는 거죠. 시를 채집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채집된 시를 중앙에서 가지고 가서 그 시를 읽는 거죠. 읽어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슬프다, 뭐 기쁘다, 아니면은 뭐 음, 그러니까 이제 시가 굉장히 그 촉박하고 빠르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뭐 시가 굉장히 그 음탕하고 이러면 세상이 지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늦고 슬프고 이러면 뭐 굉장히 그 슬프게 이제 시어가 되어 있으면 백성들이 지금 슬픔에 쌓여 있구나, 괴롭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정치를 잘 하고 있는지, 정치를 못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러한 잣대로서 바로 이 시를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백성들의 마음을 그다음에 정치 요 있죠. 정치의 득실, 예, 풍속을 바라보고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예,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가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학시의 대표적인 것, 이제 공자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어가 없었다. 없었다. 백어는 이제 공자의 아들입니다. 예, 공자의 아들. 공자의 손자가 이제 자사자이죠. 그래서 이 공자의 아들이 백어입니다. 백어의 아들이 자사자고. 그래서 이제 자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대는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백어가 없었다. 근데 이제 언젠가 혼자 서서 계실 적에,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실 적에 내가 뜰 앞을 지나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를 배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없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공자께서 시를 배우지 못했으면 남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물러나 시를 배웠다. 그죠? 시를 배우지 못했으면 남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 뭡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시는 뭡니까?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사물을 보게 하며 대중들과 어울리게 하며 그리고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비판, 즉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사물을 보게 하고 대중과 어울리게 하고 세상을 풍자하면서 비판하고 세상을 바른 것으로 끌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여기 뭡니까? 가깝게는 부모를 섬기게 하는 거죠. 효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바로 이 시를 통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충에 대해서도 바로 시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수와 초목의 이름까지도 모두가 다 이제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백과사전에 준할 만큼 시가 아주 대단한 그 부분들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경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시는 결국 이러한 어떤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백어가 시를 배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공자께서 그러면 시를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물러나서 시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어느 날 홀로 서서 계실 적에 내가 뜰 앞을 지나자 너는 예를 배웠니? 라고 묻기에 아직 못 배웠습니다. 라고 아뢰었더니 예를 배우지 못했으면 뭡니까? 나설 수가 없다. 나설 수가 없다. 고 하셔서 물러나와 예를 배웠다. 들은 것이란 이 두 가지뿐이다. 이 공자께서 이 자식을 가르칠 때 우리는 뭐 생각해 이제 공자께서 다장다감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쳤을 것 같은데 가르쳤을 것 같은데 이 백어의 얘기를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 공자께서 굉장히 무심한 그런 이제 분이죠. 자식을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어, 이 공자의 이제 저기 어떤 부분들이 어, 굉장히 어찌 보면 제자들을 더 잘 가르치고 자식은 잘 가르치지 않은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식은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일까요? 자, 그러시 어찌 됐건 이 공자는 그 자식인 이 백어를 살뜰히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들은 것이라고는 이 두 가지뿐이다. 이 뭐 실제 이 두 가지뿐이었겠어요. 참 많이 가르쳤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시와 이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한다면 어, 뭐 설사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공자께서 살뜰히 막 이렇게 많이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자식을 제대로 가르쳤겠죠. 이제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이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자, 내가 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느냐면, 자, 환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서재의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수레를 손질하던 늙은 일꾼이 그것을 보고서 일손을 멈추고 환공에게 말을 걸었다. 이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께서 읽고 계시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성인의 말씀이 적힌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인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라고 환공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성인의 찌꺼기 같은 것이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환공이라고 하는, 어, 진짜 뭐 춘추시대 패자죠. 아주 대단한, 거스르면 흔히 날 이런 사람인데, 늙은 일꾼이, 수레를 손질하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대단한 인물인데, 그 일꾼이 뭡니까? 황공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성인의 찌꺼기 같은 것이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공이 일꾼 주제에, 이렇게 이제 성인을, 아주 폄하하는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오히려 보면 이제 성인이 쓰신 그 책, 뭐 예컨대 노노맹자 대학 중용, 뭐 이런 어떤 책이죠. 그 책을 성인의 찌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황공이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황공이 이제 화를 내면서 너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손질하던 일꾼이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굴대가 헐렁해지고 적게 깎으면 너무 조입니다. 그래서 덜도 아니게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짐작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 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으로 그죠? 손으로 짐작하고 마음으로 응오심,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느낄 뿐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입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깎을 때 수레바퀴를 깎는 그죠? 이 수레바퀴 이렇게 있으면 요 골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수레바퀴가 있으면 이 골대가 있어요. 수레바퀴가 있으면 수레바퀴 골대 요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여기 가운데 요 동그란 요 부분에 골대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딱 요렇게 딱 마주쳐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딱 마주쳐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헐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빡빡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굵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깎으면 헐렁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게 넣는 것이 바로 이 수레바퀴를 조립하는 사람의 능력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얘야 요렇게 깎아야 된다. 요렇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수레바퀴에 맞도록 내가 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거기서 중요하니까 실제 이것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 수레바퀴를 깎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책으로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이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어, 찌꺼기와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이 어찌 보면 좀 더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제자 중에 공자의 제자가 증자잖아요. 증자의 제자 중에 공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증자에게 배우고 있을 때 3년 동안이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이제 공명선이 이 증자를 모시고 있으면서 3년 동안 증자에게 이제 있으면서 책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예, 공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어찌 책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읽어왔는데 아직까지 다 읽지 못해서 지금 또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에 책을 읽지 않았는데 증자가 너 왜 책을 안 읽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뭡니까? 제가 왜 책을 읽지 않았겠어요? 선생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바로 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는 선생님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읽어왔으나 아직도 다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명선에게 있어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증자 자신이죠. 증자가 바로 스승인 증자 그 자체가 이제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스승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스승의 모습이 그 자체가 바로 최우선 필독서라는 거예요. 책 밖의 세계, 펄펄 살아뛰는 진짜 책이 누구냐? 뭐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책이다. 그래서 삼인행에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는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죠? 세 사람이 가는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거죠. 그 선한 것을 택해 가지고 그 선한 것을 택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의 불선함을 뭡니까? 선택을 해 가지고 뭡니까?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내 스승이고 불선한 사람은 불선한 대로 내가 나의 스승이다. 즉 선한 것은 따라가고 기선자는 종지. 그죠? 그 선한 것을 택해서 종지 따라가고 그 불선한 것을 택해서 뭡니까? 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나도 저런 선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를 보고 내가 따라가지 않고 고치고요. 선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는 내가 그 선한 부분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보고 내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상대의 선한 부분을 보고 내가 그 선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어 그 사람의 모습, 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적은 그 책이 이 나에게서의 스승이 아니고 뭡니까? 이 바로 이 그 사람 자체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백어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삶을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아버지 자체가 공자라고 하는 이 아버지 자체가 공자라는 이분의 삶의 모습이 이 바로 책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백어가 들은 것이라고는 이 두 가지뿐이다 라고 해서 시와 예 요거밖에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배운 것 중에서 최고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시와 예라는 겁니다. 시와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와 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정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물어서 셋을 알았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한 가지를 물었을 때 백어가 뭡니까? 시를 배웠고 예를 배웠다 했죠. 그래서 시와 예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알았죠. 그러면서 뭡니까? 군자는 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 아들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간에 지금 뭐 자식 때문에 낭패를 보는 부모들이 많죠. 예, 자식을 위하는 어떤 마음에 도와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아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처럼 자, 군자는 자기 아들이라 하여 특별히 가까이 하지 않음을 알았다. 라고 하는 이 정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를 물어서 이 세 가지를 터득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요 정강 요 아래에서 요거를 제외하고 요 위에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을 느꼈나요? 한 가지를 물어가지고 세 가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알았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강의 이 모습을 보면, 자, 우리가 굉장히 음, 그 상대의 말을 듣고 정말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물어 셋을 얻었다. 하나는 시를 배워야 하고 예를 배워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과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두고 뭔가를 챙기려고 하고 이제 내 아이를 위해서 딴 사람보다 특별하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 가족이라고 해서, 그죠? 특별히 가까이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자, 시와 예를 알았다. 라고 하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사물을 보게 하며 대중과 어울리게 하며 또한 은근히 비판하게 한다. 가깝게는 부모를 섬기게 하고 임금을 섬기게 하며 수와 초목의 이름을 알게 한다.
이 많은 것들을 시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어, 배우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왈 흥어시 시에서 이 감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는 감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인간의 영혼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 곧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에서 흥을 일으키고 예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하고 음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시의 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공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아까 이제 여기 백어가 시와 예를 배웠습니다라고 했는데 공자는 시와 예와 뭡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 좀 많이 들으세요. 그죠? 음악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또 조화로움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경에 있어서 이제 6가지, 이제 우리가 시를 이야기할 때 이 6가지로서 이 시를 나눌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시경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풍아송 부비흥이라고 하는 인데 자 여기서 이제 풍아송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시의 이제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비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있어서의 수사법의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부비흥은 수사법입니다. 수사법 이제, 예, 풀어 쓰는 거. 예, 자신의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가감 없이 쭉 이렇게 펼쳐내는 거. 이것이 이제 이 부입니다. 이 부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유하는 거죠. 비유. 그 다음에 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흥이죠. 이제 탁 드러내는 거. 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비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쓸 때의 수사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풍화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의 종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풍은 이제 이 민속, 그죠? 풍은 이제 민속 그 백성의 노래이면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자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노래, 백성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어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풍자를 하고, 그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제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시경 6위는 뭐냐? 풍화송, 부비흥 이 6가지를 시경 6이라고 하는데 풍화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종류이다. 부비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법의 세 가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화송, 부비흥 할 때 이 6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바로 시의 종류이고 뒤에 있는 세 가지는 수사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풍에 대해서 본다면 어,
풍은 관저는 후비지 덕야, 풍지시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관저라고 하는 시는, 요 시는, 관저라는 시는 후비의 덕을 노래하는 것으로 풍의 시작이다. 이렇게 풍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하를 풍자하고 풍천하. 요 풍의 시작이다 하면서 이 풍입니다. 자, 요 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풍자, 풍자하는 것이다. 그죠? 풍자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자,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풍자를 통해서 바른 곳으로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자죠. 가르침이죠. 가르쳐서 바른 곳으로 끌어가도록. 그게 바로 풍이라고 하는 시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풍자, 그리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인들이 사용하고 나라에서 사용한다. 풍은 풍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풍으로서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가르침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감동시키고 풍으로서 감동시키고 가르침으로써 뭡니까? 백성들을 교화한다. 이것이 바로 풍이다는 겁니다. 자, 풍자예요, 풍자해서 뭡니까? 가르치고, 가르쳐서 바른 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되도록 하는 거. 자, 그게 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시자는 지지소지야. 뜻이 가는 것이다. 자, 여기 시라는 것은 뜻을 나타낸 것이다. 마음에 있는 것은 뜻이 되고, 아까 이제 모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은 뜻이 되고, 말로 나타낸 것은 시가 된다. 마음속에서 감정이 움직이고 말에서 형성된다. 말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한탄하고, 말로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탄하게 되고, 한탄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읊고 노래를 한다. 읊고 노래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춤도 추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발도 막 이렇게 구르고, 라고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어 춤추고, 발을 굴려서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흥이 일어나는 거. 자, 마음속에 있을 때는 뜻이 되고,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됐을 때 시가 되는데, 이 시로 표현한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한탄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이 한탄하는 어떤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읊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춤추는, 발로 춤추고 손으로 춤추는 이런 어떤 우리 감정들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소리에서 감정이 나타나고 소리로 이루어진 문을 음이라 한다. 잘 다스려지는 세상의 소리는 편안하고 즐겁고 그 다스림이 조화롭고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는 원망으로서 분노하고 그 다스림이 어그러지고 망해버린 나라의 소리는 슬퍼하고 그리워하니 그 백성은 고달프다. 이렇게 시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경에 대한 이제 서문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화송 부비응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을 때는 뜻이 되고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됐을 때 시가 된다. 그죠? 시가 된다. 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를 채집한 이유는 뭐냐면 잘 다스려지는 세상의 소리는 편안하고 즐겁다. 그죠? 그 다스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때의 시는 뭡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읽으면서 편안하고 즐거우면, 아까 이제 시를 채집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고 즐거우면,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 시 속에 원망하고, 그죠? 분노하고,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정치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마음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시를 잘 읽어보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덕실이라든지 뭐 이런 걸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독시키고 뭐 정치의 덕실을 이제 알 수 있게 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의 일이라든지 효경의 일이라든지 인륜의 일이라든지 교화의 일이라든지 풍속의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가 대단하죠. 어떻습니까? 시가 이런 줄 몰랐죠. 시가 정말 대단하게 시를 정말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시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시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부부의 도리를 바르게 하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고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찬미해서 풍속을 고친다. 이러한 부분. 자, 이 풍은 뭐라고 했습니까? 풍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풍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거 나중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는 뭐냐면 풍아송 했잖아요. 아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아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다. 바르다는 것이다. 아는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시경을 이러니 배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사무사다 이렇게 사라고 했잖아요. 이 사와 아는 이제 이 아는 바르다고 사는 뭡니까? 부정입니다. 그죠? 요 아는 바른 것이고, 사특하다 할 때, 사무사라고 할 때, 이 사무사라고 할 때, 이 사는 부정이에요, 부정. 자, 요거는 부정입니다. 부정이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정입니다. 바른 거예요. 바른 겁니다. 아자는 정야. 이렇잖아요. 정. 아는 정이라고 해요. 사는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정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특하다 할 때는 부정이고, 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다. 왕의 정치 흥망의 이유를 말하는 거다. 군왕의 정치 흥망의 이유, 정치의 크고 작음, 정치에는 큰 정치가 있고 작은 정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정치를 대야, 작은 정치를 소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이 드러내는 임금이 이 행하는 모습들을 적은 것. 군왕이 행하는 모습을 적은 것. 이것이 바로 아라는 거예요. 군왕의 모습, 군왕의 정치하는 모습, 그 다음에 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 그게 아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아는 바로 그겁니다. 자, 송이라고 하는 것. 자, 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가무를 참여하고 그 가무의 성공으로서 신명에 고하는 것이다. 이를 사시, 자, 사시, 네 가지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의 지극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임금, 그죠? 이전의 임금의 업적을 참미하는 겁니다. 참미. 예, 업적을 참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홍이라고 하면 찬송가, 찬불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바로 그 찬송, 기리는 거, 찬불, 예, 기리는 겁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 찬미하고 기리는 노래가 바로, 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왕의 덕을 찬양하고, 군왕의 덕을 찬미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항상 이렇게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체로 이야기할 때 풍, 아, 송 세 가지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풍은 미녀이면서 풍자, 세상을 풍자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아는 뭡니까? 아라고 하는 것은 군왕의 모습을 정치의 흥망성쇠에 대한 어떤 부분과 군왕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때 아. 그 다음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왕의 이 덕을 찬양하고 기리는 그런 노래들이 바로 송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부비흥이라고 할 때, 이 부는 펼부자죠. 펼부. 예, 드러내다, 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펴내는 것, 펼쳐내는 것이 바로 이 부입니다. 예, 부는 내 생각들을 쭉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 부다. 그 다음 비라고 하는 것은 비유, 비교, 비유 이겁니다. 비유법. 그다음에 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흥을 일으키는 것, 감정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풍화송, 부비흥, 이 시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과라고 하는 이제 시예요. 이제 모가라고 하는 어떤 시인데 이 풍입니다. 이 풍. 예, 해당되는 건데, 제나라 환공을 기리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자, 환공이라면 아까 뭐였죠?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제나라 환공이, 제나라 환공이, 그죠? 예, 이 환공이, 이, 요 수레바퀴 깎는, 일꾼과의 대화, 에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 황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황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자, 이 황공을 기리는 그런 시다. 이게 이제 모가 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잘못 시경에 실린 시입니다. 시경에 실린 시. 요거는 잘 못됐어요. 자, 이렇게. 자, 모가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모가를 던져주기에 나는 아름다운 배옥으로 갚았지. 보답이 아니라 뜻깊은 만남을 위해서라고. 나에게로 복숭아를 던져주기에 나는 아름다운 배옥으로 갚았지. 보답이 아니라 변함없는
우정을 위해서. 나에게 오얏을 던져주기에 나는 아름다운 패옥으로 갚았지. 보답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라. 이, 이 아주 뭡니까, 이제 편안한 시를 읽으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죠. 예,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모가를 던져주기에 나는 아름다운 패옥으로 갚았고, 나에게 복숭아를 주기에 내가 패옥으로 갚았고. 자, 여기에 보면, 이 제나라 황공에서 연애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녀 간의 애정 표시로 과일을 던지는 풍속이 있었는데, 남녀가 편을 나누어서 화답하는 노래 또는 먹이고 받는 노래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가를 던져주기에 폐옥으로 받고 보답이 아니라 그대와 나의 뜻깊은 만남을 위해서이다. 그죠? 변함없는 우정을 위해서이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면 너와 나의 뜻깊은 만남, 복숭아를 주면 우정, 오얏을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죠. 자, 근데 자 이것처럼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편안하게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바로 시에 담긴 의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뭐 나머지 이제 시들도 있지만 다음날 시에 대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경의 시 한 편을 한 번 더 보고 어, 시경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사무사라고 하는 요 단어와 라기부름 에이불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온유도누라고 하는 이 단어, 를 꼭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지만, 자, 이, 여기 풍화송 부비흥이라고 하는 요, 6가지, 요 6가지도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